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얘기 들으셨죠? 뭐 CBS 노컷뉴스도 한 줄 쓰고 그랬던데 그 잘생긴 앵커분은 여자 살림도 차리고 그랬대는데요. 그 맞아요? 지금 대체로 그 낙마 사유가 자진 사퇴 사유가 그쪽이라는 게 정설 같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밝히지를 않고 지금 자진 사퇴를 한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려던 야당 쪽에서도 이 문제가 자칫 마치 여자 문제 때문에 이 사퇴를 압박한 것처럼 비춰지는 게 이게 본질이 아닌데 거짓말이 실은 크죠. 네. 그렇죠. 본질은 이제 거짓말 부분이고 예. 특히나 이제 사생활과 관련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과정에서 전혀 스크린이 안 됐다는 그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마치 이게 이 여자 문제 때문에 사퇴를 압박해서 결국은 굴복시킨 것처럼 비춰질까 지금 우리가 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김태년 의원실이죠. 새정치민주연합. 네네. 그렇습니다. 한 건 하긴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간에 마지막 결정타를 하나 날린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정성근 후보자가 자진 사퇴 과정에서 당하고 청와대 간의 의견 교환 이런 거 없었답니까? 아무래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이제 대표직에 어제 이제 취임을 했고요. 오늘이 이틀째 되는 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무성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이제 어제 재요청 시한이 어제 자정까지였는데, 이 정성근, 정종섭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김무성 대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공개 회의, 아침 비공개 회의 도중에 이 쪽지를 통해서 정성근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 이런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김무성 대표의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랬네요. 했다고 하는데 그 메모지에 그게 쓰여져 있었던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친박 핵심 의원 한 명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요. 네. 그 의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화를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 전화를 그런데 나중에 어제는 사실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논의 때문에 이렇게 바쁜 줄 알았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보좌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논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성근 후보자의 거취 문제 이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이 해당 의원이 굉장히 바쁘게 전화 통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센 의원이었습니까? 그렇죠. 예. 이름 말하면 아마 다들 아실 만한 의원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어제 밤 상황에서 이미 정성근 후보자의 이 사퇴 문제가 당청 간에 여권 핵심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던 과정이었는데 정작 김무성 대표는 그와 관련해서 좀 그 논의 과정에서 빠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것도 재밌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일단 추론이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적당한 수준에서 걸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제 밤에 모친박계 핵심 의원은 그 문제에 관해서 모처하고 열심히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나눴던 거고, 그런데 정작 김무성 당대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몰랐다 이렇게 실토를 한 거니까 상황은 굉장히 좀 어처구니없게 돌아간 거죠. 그렇네요. 그 김무성 신임 대표가 살짝 물 먹은 거네요.
그렇죠. 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도 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는 굉장히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신임 당대표가 네. 이런 중차대한 인사 관련한 문제 네. 이 당선 간에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 현안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배제돼 있었다. 소외돼 있었고 상황이었으니 그것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명수 교수 후임에,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황우여 전 대표로 한다는 것을 그것도 몰랐다고 그러던데요. 김무성.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인사 문제, 물론 고급 정보고 핵심 정보인데 이거는 역시 친박들이 아직도 확실히 장악하거나 정보에 접근이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겠죠. 한번 뭐 조금 더 두고 보면 좀 그림이 나오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 신문 보셨을 거고 며칠 전에 한국일보도 동작을에 관해서 꽤 놀랄만한 여론조사 결과였고 논란도 많이 불러일으켰고 오늘 중앙일보도 여전히 그런 경향이 지배적이던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 보면 730 재보선 새누리당이 이러다가 뭐 반타작 이게 아니고 오히려 압승은 몰라도 이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지금 중앙일보가 10군데 발표를 했었죠. 네. 이 수도권 6곳, 충청권 3곳, 그리고 전남, 순천, 곡성 이렇게 10곳을 발표를 했는데 다들 뭐 전에 들으셨거나 아니면 오전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뭐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경기 평택을에 정장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새누리당 유이동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오차범위를 훨씬 넘어서거나 아니면 오차범위 이내이거나 뭐 대부분이 오차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결과였는데 어쨌든 새누리당 후보들이 다 이기는 걸로 나왔죠. 8대2. 물론 이제 그렇죠. 순천 곡성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서가본 의원이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몇 가지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공천 과정에서 워낙 잡음이 컸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의 결속력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의 결속력이 뭐 기왕에도 낮은 상황에서 그런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좀 정치에 대한 염증 그리고 대답하기 싫어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가미가 돼서 지금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이제 단순히 그 정도의 분석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대체로 보면 후보들 간에 이제 초반에 선거전에서는 인지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실제로 수원병 같은 경우에 이제 수원 팔달역이죠. 유경필 경기지사가 5선을 했던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전통적인 여당의 텃밭이라고는 하지만 선학교 상임고문, 새정치민주연합의 선학교 상임고문이 거의 정치 무령에 가까운 이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한테도 뒤지는 걸로 나왔다는 건 그러게요.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의 신뢰도도 상당히 좀 떨어뜨렸고. 그렇죠. 그 김용남 그 검사 출신인데 뭐 종편에 텔레비전 몇 번 나오고 사실 지명도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아무리 남경필 텃밭이라 그래도 그걸 다 인수받기는 그렇고 좀 몇 가지 점이 있고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좀 수렴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긴 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좀 한 가지 우려스럽다 혹은 조금 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건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제 뭐 당장 꼬집어서 뭐 예상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안철수 공동대표가 며칠 전에 5석만 이겨도 뭐 선방한 거다, 선전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 이런 좀 뭐랄까요 국민들의 이 목소리, 의견 이런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명분과 실리와 이런 것들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공천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좀 정말 한탄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 깊게 볼 대목은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지금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선거운동 과정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인데 좀 의외로 이게 뜨뜻미지근한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면
더군다나 과반 의석이 무너지면 정말 박근혜 정부도 힘들어지고 새누리당도 완전히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위기감들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 새누리당 내부를 보면. 예.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에 굉장히 좀 기세가 좋았다가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보다는 그냥 뭐랄까요? 그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아유, 내 저럴 줄 알았어. 나는 약간 좀 방관자적인 그런 분. 정확한 표현이시네. 방관자적인 태도가 엿보였다. 여보세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통 여론조사 결과가 앞에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더라도 네. 대체로 이제 수렴되는 경향, 그래서 격차가 좁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격차를 뒤집느냐 뒤집을 수 없느냐 이 문제는 결국은 당력이 얼마나 총 집중되느냐의 문제인데 그 점에서 보자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모습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기대 난망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회 초미의 관심사죠. 오늘 여야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들 모여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긴급 협상 진행 중인데 지금 뭐 예측하긴 좀 이른 시간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분위기는 어떻답니까? 오늘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오늘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다들 보도 통해서 보셨겠지만 들으셨겠지만 오늘 단원고 그 생존 학생들이 어제 오후 5시에 학교를 출발해서 오늘 아까 오후에 국회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보 행진을 했었죠. 저도 잠깐 나가봤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격려를 해주셨고 또 이제 여기 단식 농성 중이고 또 단식 농성 중인 이 유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호응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었는데 참 못 볼 장면이죠. 네, 참 마음이 아프던데. 네, 문재인 의원하고 저 김광진 의원이 나갔더군요. 배웅을. 예. 그런데 오늘 좀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한심한 조직인지를 또 한 번 더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네. 학부모들이 여기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 학생들을 맞이하러 이 국회 정문 밖으로 나갔거든요. 네. 나갔다가 학생들을 배웅하고 다시 이제 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들어오려는데 정문을 막은 거예요. 그렇죠. 뭐 검색 세게 하고 못 들어가겠다며요. 그래서 좀 뭐 한바탕 소란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국회 사무총장 대행이 나와서 이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는 걸로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요. 네. 참 가슴 아픈 광경이었는데 정말. 어쨌든 지금 여야 대표 또 원내대표 이렇게 4인이 만나서 지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인 이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수사권 부여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한치도 물러서지는 않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새누리당이 좀 답답한 구석은 그동안의 특별법을 뭐 서청원 의원도 발의를 했고요. 또 김학용 의원도 대표 발의를 한 게 있는데 이게 개별 의원들의 대표 발의지 당 차원의 정리된 의견으로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의의 중심축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당론 그리고 정의당이 낸 당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민변의 도움을 받아서 입법 청원한 내용 이것이 이제 주된 논의의 대상인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줄곧 이 수사권은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다음에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 유가족들의 참여를 가급적 배제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제 오늘 분위기를 보면 일단 오늘까지 좀 확정돼서 얘기가 뭐 풀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한 가지 조금 기대를 걸 만한 대목은 이 김무성 대표가 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면 굉장히 좀 전향적인 얘기들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야당 쪽에서는 좀 기대를 걸 법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뭐 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까지가 임시국회 회기니까. 내일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재소집해서 뭐 원포인트볼 하거나 이런 적인데 말이죠.
예, 어쨌거나 저희가 또 박주민 변호사 연결해서 특별법 관련해서 진짜 인터뷰를 할 거니까 오늘 양 기자의 분석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